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찾아가는 배추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의 통합 토론 자장을 맡은 권중환 한국 농수산물 도매점 법인협회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나라 배추산업의 발전과 경쟁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어 이런 발표회를 갖게 해주신 농진청과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분들께 미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 또 배추 소비 및 유통 트렌드와 시사점에 대해서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배추 품목은 타 품목하고 다르게 일반적으로 좀 전문성 있는 품목이라고 할까요? 제가 내용을 모르는 부분도 많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제로 배추 품목은 소미 시장에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 또 항상 관심 가는 품목입니다. 왜냐하면 물가하고 직결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항상 수급이나 가격 이런 쪽에 연관되고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는 품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먹거리, 특히 배추 품목도 우리 매일 먹는 먹거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오늘 참여해서 많은 내용을 저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중국산 김치가 지금 많이 수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이나 제조업체에서는 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일반 외식으로 파악하는 품목이라고 해서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배추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기생충 김치라든지 납이 검출됐다든지 또 올해는 알몸 김치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관련해서 국가적으로도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해썹 의무화라든지 또는 국산김치 잘 표시제 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또 올해 배추나 무나 이런 품목들은 누구나 관심 갖고 있는 품목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할 텐데요. 오늘 아까 먼저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강원도 농업기술원 안용진 연구관님 오셨습니다. 잠깐. 예,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의 임규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주 합동청가의 최영선 부장님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농업신문사의 김간태 유통담당 부장님이십니다. 오늘 종합토론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에서 배추를 유통하시는 우리 합동청가의 최영선 부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안용진 연구관님, 임기수 대표님 마지막으로 김간태 부장님 순으로 하겠고요. 최영선 부장님께서는 현장 소매시장에서 배추 품목을 직접 유통을 하시는 만큼 우리 출하자분들이 어떻게 배추를 생산하고 적절한 시기에 유통을 해야 세값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주 합동청가 최영선 장장입니다. 저희는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까 대화청가에서 이제 강의하듯이 그렇게 많은 물량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 못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시장에서만 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망배추를 좀 선호하지 않아요. 저희 시장은. 그래서 박스 배추로다가 지금 한 90% 이상은 박스 배추로다가 저희가 유도를 해가지고 박스 배추를 출하해서 가격을 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많이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김장 배추는 올해 절임 배추가 저희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산물 배추도 많이 늘었지만 절임 배추가 작년에 저희가 공급했던 양의 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절임 배추 시장이 좀 커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배추 외에 절임으로 알타리라든가 뭐 갓김치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름 종자로는 뭐 썸머텀이나 충강 같은 종류가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가을에는 이제 브라운플러스 같은 그런 품종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 값을 많이 받아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석 부장님께서는 지금 절임 배추 유통량이 이전하고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급증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일전에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김장 문화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 김장 문화가 지금 집단 발병 그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하여간 어쨌든 절임 배추는 앞으로도 더 좀 유통량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용신 연구관님께서 지금 포미시장도 와서 보시고 하시면서 농산물, 배추품 유통이라든지 그런 재배, 우리 강원도 농산물 가장 관심 많으신 분이니까 그 내용을 두루 강점, 단점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8월 18일 날 이제 태백 근임이라는 데서 고랭지배 전담 평가를 가졌었거든요. 그때에 우리 강원도 농가가 주로 심으시는 품종, 약 10개 품종을, 주류 수입제 10개 품종을 골라가지고, 우리 평창에 있는 산채연구소의 산하에서 시험장이 있어요. 고랭지 시험장이 있어요. 고농업 시험장인데요. 그쪽에서 시험 포장에다가 10품종을 직접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품종에 대해서, 어떤 게 우수한가 이런 걸 한 게 있는데, 제가 그 성적을, 우리 강릉시, 여기, 고랭지 배추 담당하는 원외 계장님하고 담당자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의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심어서 생육 준비까지 어느 정도까지 잘 자라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생육 거의 말기였거든요. 또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어떤 게 식감 좋다 이런 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기상이 마지막에 안 좋아가지고 마지막 상태가 좋아서 마지막 시장 출하까지는 연기를 못했고요. 가능하면 또 다시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를 저는 이제 배추 중에서 고랭지 배추를 주로 말씀드릴 텐데요. 역시 강원도 하면 강릉 지역에서도 물론 봄배추, 가을배추도 있겠지만 안반대기를 중심으로 한 고랭지 배추가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랭지 배추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2015년부터 계속 늘어서 2018년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한 상태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이 고랭지 배추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재배 면적 같은 경우 거의 한 92%, 생산량은 93%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이 한 6%, 대략 한 6%고요. 전북이 한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중에서도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은, 수치상으로는 정선이 제일 많습니다. 정선이 작년 기준으로 면적이 한 800헥타르로 한 28%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척, 그 다음 강릉, 그 다음 태백 평창이 있는데 그만큼 강릉도 꽤 많은 우리 강원도 전체에서 한 18% 차지하고 있습니다. 520헥타르로 꽤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 강릉 쪽에서는 이 고랭지 배추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주 작목으로 여겨집니다. 그 유통 동향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농식품 공공데이터하고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월별 도매시장 반입량을 보면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6월부터 10월까지는 전국에서 1위입니다. 물량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도 6, 7, 8, 9, 10월은 전국 9개 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도매시장 반입량으로 봤을 때 월별 가격 같은 경우를 보면
가격은 역시 이 8월, 9월이 제일 높습니다. 8월, 9월이 뭐 키로당 가격으로서 뭐 1,356원, 1,947원 해서 이렇게 제일 높았고요. 역시 이제 출하 전략은 물론 이제 저희 대부분 고랭지 배추 하시는 분들이 8월 출하를 목표로 많이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부는 수입 빠른 경우는 9월까지 하시는데 9월 가격이 제일 높았고 8월도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랭지 배추 저희가 이제 소득조사 분석도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데 소득조사 분석을 해보면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오히려 강원도 쪽에서 단가가 농업인 입장에서는 전북이나 경북보다 조금 낮게 키로당 350원을 적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시바르 땅 약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이제 소득이 농가당 72만 5천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전국 평균이 78만 원입니다. 조금 더 약간 가격대 약간 위협하다고 했지만은 많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오히려 생산비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구관님은 본업이 연구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해서 이제 개발하는 내용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강원도 배추의 어떤 위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임교수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텐데, 토론을 해 주실 텐데요. 대표님은 강원도 연합사업단부터 출발을 하셔가지고 오늘의 강원도 연합사업단의 위치를 공고하는데 일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농협중앙에도 계셨고, 하나로 양재점장이라든지 강수공판장, 지금 현재로는 강릉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대표로 계신데요. 이 배추 품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하청과 김영배 팀장께서 발표해 주신 배추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변화가 일단 이제 대안으로서 수출을 확대한다든가 잠재적인 이제 소비 고객을 확대한다든가 이제 수급 정책도 좀 다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데 이제 공감을 하고요. 발표 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신선 배추와 이제 절임 배추 비중 통계가 좀 최근 자료가 좀 알고 싶었는데 14년 이제 자료 100개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농촌진흥청의 이균수 박사께서 이제 배추 소비 트렌드 분석을 이제 신선 배추, 절임 배추, 그다음에 김치로 이제 세분화해서 사실 농민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팔 것인가 그런 이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보고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이제 구매 장소가 신선 배추와 절임 배추가 똑같이 이제 슈퍼마켓 65%, 전통시장 18%가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이게 정말 이럴까 좀 차이가 날 텐데, 근데 통계상 그렇게 똑같이 나왔다면은 패널 표본이나 이제 조사 항목에 조금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제가 이제 강원도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 강릉제 농산물 도매시장은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산지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이제 배추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중심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가을 장마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바람에 배추 뿌리 활착이 안 돼갖고 무름병, 바이러스 꿀통 이래갖고 생산량이 이제 감소를 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위축이 돼서 가격 지지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가장 이제 농민들도 어렵고 특히 또 산지 유통인들이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강원도 고랭지 배추 이제 계약 재배해서 10억을 갖고 왔다가 돌아갈 때 갈 차비가 없다 할 정도로
거의 한 7, 80%가 많은 빚을 졌다는, 이제, 이거 통계에 잡히진 않지만은, 그만큼 올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인데, 이 산지 유통의 수집상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정립이라든가, 같이 이제 유통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인식이 공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가락시장에서 배추 하차 경매 시도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객이 정조된 어떤 그 도매시장이라든가 어떤 그 도매시장 어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좋지만은 어떤 그 도매시장의 설립 목적, 그러니까 생산자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배추 하차 경매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생산자한테 많은 이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 생각하고, 김장용 배추, 그러니까 김치용 배추는 굳이 뭐 박스에서 출할 이유가 없거든요. 개별 소비자가 구매를 거의 이제 김장 시즌 이외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쌈 배추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지금 박스 이제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유통 흐름에 맞게끔 도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유통 경로에 대한 판매 전략이 이제 주자 발표할 때도 나왔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경우를 말씀드려도, 김장을 할 때 외에는 1년 중에 배추 구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한 5년 동안을 봐도. 그러면은 결국은 개별 소비자는 김장 때 배추를 구입하는 것 외에는, 배추 구입을 갖다가, 좀 하는 것이 소량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배추를 구입하는 유형은 결국은 식자재 업체, 그 다음에, 단체급식, 그 다음에 이제 김치, 뭐 가공업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위주로 이제 평상시에는 어떤 그 타겟 마케팅을 갖다가 세워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장 시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개별 소비자는 아까 통계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신선 배추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저림이 지금 어떤 통계에서는 뭐 30대 70, 70이 저렴으로 많다리고 어떤 통계에서는 40대 60으로 저렴이 많다고 이제 나오는데 아마 그게 이제 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배추 유통도 거기에 맞춰갖고 산지가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배추가 생산량도 줄고 재배 면적도 줄고 이제 위기다. 그런데 이것을 타 작물로 전환하게 되면은 도민의 현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이걸 유지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히려 김치 냉장고를 보급을 함으로 해갖고 김치를 담그는 것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도 이제 좀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산 김치가 이제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K 문화, K 푸드, K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 김치를 갖다가 좀 붐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뭐 정부, 행정, 어떤 뭐 농협, 연구단체 모두 다 이렇게 좀 거버넌스를 이제 형성을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제가 최근에 가장 이제 20년 전도 그렇지만 지금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최근에 김장 시즌에 농림부 장관이 음성의 배추 현장을 찾아가서 이제 사진 찍는 거예요. 찍어서 그 목적이 뭐냐? 김장 수급, 물가 안정,
그 다음에 총리나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 하나로 유통양재점이 와갖고, 이제 김장 시즌, 그 다음에 여름철에 값이 이제 올라갈 거 이런 거, 이제 이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소극적인 대응보다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위기라고 할 때 이런 시점에 어떤 그 김치를 대한민국의 대표 어떤 브랜드, 어떤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어떤 컨텐츠로 내세워갖고 거기에 우리 배추뿐만 아니라 한국 농산물도 같이 이렇게 부응할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 강릉에 말이죠.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강릉 그 문화재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 이제 했는데, 이제 소위 말 대박을 쳤어요. 대박을 친 것이 뭐냐면은, 그 지역의 어떤 문화재 행사 해봐야 거기서 거긴데, 근데 이 패러다임을 바꿔갖고, 이제 밤에 말이죠. 어떤 그, 기 타고, 우리 옛날 그 문화재를 갖다가 잘 버무려갖고, 3일 동안에 한 4만 6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문화 이제 어제에서 은상을 수상할 정도로 참 기획과 아이디어가 똑똑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밑바탕에는 강릉문화원에 젊은 어떤 인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시사하는 것이 크다고 보는데, 우리 농업도 말이죠.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자치단체, 농협, 그 다음에 연구기관 이런 데도 어떤 그런 그 젊은 인력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돼서 이런 참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김치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농업을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원도 권행지 배추가 이제 가을 장마라든지, 말씀 안 하셨지만 한파라든지, 배추 무름병이라든지, 특히 노동력 문제 때문에 어떤 수확 자체가 어려워서 가격에 이제 등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산지 유통인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 도민시장 법인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김장용 배추 같은 경우에 굳이 박스 출하가 필요하냐, 원론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말씀하셨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재활용 환경 문제에서 보면은 그것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차 경매 관련해서 이제 이게 지금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을 때문에 김명배 팀장님께서 간략하게 나중에 시간 되면 한 1,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소비 문화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토론 김명배 팀장 자료에 보면은 배추 소비는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김장배추 배추가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 160만 톤이었는데 2019년에 190만 톤으로 늘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기타 소비, 쌈배추일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 좀 저희들이 이제 한번 개선책, 활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종목재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일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전에 포도 수입될 때 상주나 이런 쪽에서 타품목으로 전환해가지고 복숭아나 자두를 심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좀 과일 산업 전반적으로 시세가 하락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김관대 부장님께서는 도매시장에 이제 출입하시고 이 농산물 유통의 전문 기자님으로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농산물의 거래, 유통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말씀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분신문의 김관태 기자입니다. 다들 전문가분들이시라 저는 이제 소비자 관점 또 이제 그냥 취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11월 22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입니다. 김치의 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1가지 재료를 써가지고 22가지의 효능을 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돼가지고 올해 2회째를 맞이했는데 김치의 날 즈음해서 또 이런 행사 열리는 것도 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김치나 배추의 소비가 요즘에 뭐 이제 1인 가구 증대 또 그다음에 인구 감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외연이 자꾸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장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면서 김장을 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인구가 감소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이 그 김장을 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또 아까 이 우리 해외에서 우리 K 문화 뭐 이런 확산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 캘리포니아주하고 뉴욕주에서도 그 김치의 날을 그 미국에서 제정하자는 그런 결의안들도 채택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뭐 김치 소비, 김치 그다음에 배추의 소비 이런 것들이 좀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외연이 많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근식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이제 절임 배추가 이제 뭐 김영배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절임 배추 소비가 증가를 하는데 소비자 관점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절임 배추 유통 과정에서 좀 더 소비자들이 좀 더 이렇게 맛있는 배추를 먹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난 주말에 저희 옆집에서 그 절임 배추를 김장을 했는데 왔을 때 그 절임 정도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굉장히 싱겁더라고요. 좀 더 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절임 배추 소비 증가에 따른 어떤 그 절임 배추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잘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대량으로 했을 때 그 품종도 뭐 이게 지금 현재 생산하는 배추 품종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애 팀장님 그 쌈배추 아까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이 쌈배추 소비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김치도 좋아하지만 쌈배추를 먹어서 이렇게 그냥 간단히 된장이라는 게 찍어 먹는 그 요즘에 뭐 건강식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집에서도 저희도 많이 그 쌈배추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좀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예, 부장님 덕분에 김치의 날 저도 알게 됐습니다. 예, 저도 그 배추, 과일이나 뭐 다른 기타 품목하고 다르게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추로 생각하지 어떤 품종이 있는, 어떤 품종이 어떤 병해충이 강한지 그런 내용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앞으로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할 것 같고요. 먼저, 지금 시간상 플로에 계신 분들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고, 예, 오늘 토론을 좀 하실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맞습니다. 예, 왕산 101이 권호택이라고 그럽니다. 배추 가격이 이게 상당히 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 출하를 하면은, 가락동 시장에 출하를 하면 이제 경매로 이제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 이거 지금 아까에도 발표했다시피 이제 배추가 이 소비자가 좋아하는 건 중간 크기가 이제 신선한 배추 제일 좋아한다고 이제 나오고 선호도가 높다고 나오고 우리가 실제로 여름 배추를 가보면은 이 지방마트에 가보면은 큰 배추보다는 보통 이제 사팔 정도의 사이즈 이런 게 나오고 최고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농민이 출하를 하면은 서울시장에는
최고 큰 배추 오이망, 여름에는 오이망 참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월등한 가격을 지금 아마 거래가 되고, 밑에 오곡망이라든가 사팔망은 가격이 차등으로 너무 낮게 이제 거래가 돼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장이 좀 왜곡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보면은 큰 배추는 물론 김치 같은 거 담그기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김치 공장이라든가 거래가 어디 특수하게 거래가 될 거고, 시중에 나오는 거는 사팔망 정도의 이 배추가 아주 고단가로 거래되거든요. 그럼 그게 가격이 그렇게 낮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중매인들의 어떤 관한 어떤 거래에서 그렇게 되는지 상당히 좀 왜곡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소비자들 인식은 다 변하고 지금 트렌드도 다 변하고 했는데, 이 지금 가격의 인식은, 배추의 가격의 인식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언론에서 항상 앞장서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자, 커피 한 잔이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런데 배추를 지금 한 포기가 5,000원 비싸다고 난리를 해요. 근데 배추 한 포기는 2인 가족이 지금 별로 안 먹으니까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그 양이에요. 네? 배추 한 포기면 5,000원짜리가 통이 좀 크니까. 그러면은 이 커피는 한 잔 먹으면 그냥 소비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농민이지만 커피 한 잔씩 하루에 한 잔씩 마셔요. 그러면 이게 커피 소비하고 배추 소비를 봤을 때 어떻게 기준을 두고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언론 기관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하고, 지금 기자님도 계십니다만은 이게 진짜 방송국이라든가 어디 언론사에 좀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업체가 선호하는 큰 배추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48 사이즈 그런 크게 시세가 또 이제 가격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하고, 배추의 중요도에 비해서 어떤 가격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하차 경매 거래 이런 부분 포함해서 김명배 팀장님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신선 배추의 대부분은 식당으로 갑니다. 개별 소비자가 그걸 구매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긴장철에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오이망을 선호하는 건 식당에서 선호하는 겁니다. 앞서 이근식 박사가 얘기하신 거는 뭐냐면 개별 소비자의 선호도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선호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는요, 사팔망이 좋습니다. 특히 강릉 배추는 경매사들이 김장을 담그는 배추로 통용이 됩니다.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도매시장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가 구매하는 배추는 사팔망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 문제는 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많이 나오는 배추가 식당에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커피 한 잔 말씀하셨는데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농업신문사에서는 그런 거를 바로잡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커피 한 잔 찾아보시면 농업신문사에서 수차례 그것들 지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지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추 하차 거래 부분은 저희도 답답합니다. 장기적으로 팔레트 출하나 박스 출하로 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여기 원주 합동총괄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가격이 더 지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가려니 산지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가 관건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가고 싶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건 서울시 농산물 공사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대신에 가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는 1년에 한 4억 정도가 아마 그 무나 양배추 이런 회차 거래하는데 파레트 지원금이나 아니면 보조금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한 그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배추 회차 거래를 한다면. 근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지금 배추 그 파레트나 아니면 박스로 하려면 요번에 지원도 해드리는 건 아시겠지만 그렇게 지금 그 탄지 집화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 시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찬찬히 준비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베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면이 선호하는 게 앞으로 된다고 많이 가야 되고 좀 짓누르고 유통 과정이 이게 수명이 굉장히 얇습니다. 이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녁 경매를 보는데 저녁에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빼서 그걸 팔려 나가려고 보다 보면 딱 짓물러 가지고 썩어요. 여름 배추는. 그러다 보니까 그 박스가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박스는 뭐 정부에서 좀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 파레토하기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출하를 정부 차원에서 좀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박스를 가는 것도 이슬 문제가 있고 비가 오기에는 작업을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 농民입장에서는 작업비가 상당히 더 들어갑니다. 어디 이동을 시켜가지고 과정에서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즘에 인건비 비싸가지고 이 작업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많이 크게 되면 그건 지금 농가에서 되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가야 돼요. 예, 고랭지 배추는 특히나 적재하는 데 관련해서 박스로 하는 경우에 이런 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잘 나오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못 구했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일정상 좀 빨리 조금 지금 끝내야 될 시간인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분. 네. 수고 많습니다. 저기 배추 말하는 도매 거래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직접 생산을 해서 배추를 가락시장이나 뭐 다른 시장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처음 이름이 올라 등록이 되고 이러면은 시장 저기서 하려고 그러나 약간 등한시하면서 이 회피한다는 게 있다 그래서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는 말도 들리고 또 그래서 또 그 농협을 통해서 올리려니까 수수료를 양쪽으로 띄치잖아요. 시장에도 수수료를 띄고 농협 쪽에서도 수수료를 띄고 그래갖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두려워서 올릴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아까 다짐이라고 그러는 거 쌍배추 6개 들어가는 거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개인 출하자라고 해서 시세가 덜 나가고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래 약정을 하고 출하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인지상정이라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배추하고 다르지만 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인 출하자가 다수입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나주배 뭐 그 유명하고 천안배 유명하지만 실제로 개인 출하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 품목 같은 거를 예를 든 이유는 개인 출하자라고 해서 시세가 들러간다고 보실 건 아니고 다만 이게 출하하는 양이 워낙 뭐 좀 적다거나 또 뭐 약정을 안 하고 출하하셨을 경우에는 그런 상대적으로 좀 가격을 못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 같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는 어떤 법인하고 거래하든 특별하게 그건 없고요. 다만 농협을 통해서 하면 농협에서 이제 수수료를 거기 이제 그쪽에서도 인력이 동원이 돼서 유통을 시키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 받는 거는 뭐 어떻게 법인에서는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농협에서 이제 수수료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농협 쪽 다른 농협 쪽으로 올리잖아. 그럼 수수료를 그냥 투입하는 농업도 이 소상농 하니까 그것도 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제가 보기엔 큰 인력은 아니잖아요. 아마 그건 그 이제 배추 품목은 조금 그래 유통하는 과정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제가 과일 품목을 자꾸 예를 드는데 과일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공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수수료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제 농협하고 약정을 하고 법인이 이제 거래한다고 보면 그게 이제 약간의 브랜드 네임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개별 출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수수료는 일부 들더라도 가격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수수료가 양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그 중간 배추 그거 어떤 정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그 약간 그 추세가 식당들이 변화하는 추세가 이제 샤브샤브나 허거용으로 많이 싼 배추가 나갔는데요. 그 고거하고 생식용 배추하고 김치용 배추가 좀 불리게 돼 있습니다. 그 중간 사이즈가 지금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그 배추김치를 소비해가는 식당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배추김치 잎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걸 얇은 김치로 하겠다는 요구가 많은데 싼 배추는 너무 얇고 그냥 일반 오이망 배추는 너무 크고 그래서 중간 배추를 선호하는 현상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구편화되지는 않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허거라든가 샤브샤브용으로 일부 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되겠고 그 가정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토론자분들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럼 이상으로 트렌드 발표를 마쳐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여기 배추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트렌드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자리 다 지켜주시고 끝까지 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저희가 오늘 발표한 영상은 광명시 농업기술센터나 강원도 농업기술원 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영상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별도로 또 올릴 겁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 자료도 광명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